예,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랑 참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의 최소한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무사 29기로 이제 개업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이제 노무사 사무소 퍼스널 최소한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최소한 노무사님 모시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노무사님도 좀 어때요? 먹고 살기? 한 2월까지는 되게 바빴는데 3월부터는 좀 일을 줄여야겠다. 요즘에는 뭐 힘들기도 했었고 일을 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요즘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소 일과나 하시는 일이 주로 어떤 일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용산구청을 주중에 3번씩 가거든요. 3번씩 가다 보니까 사실 짧은 시간인데 한 4시간씩 그래도 주에 3번이면 12시간을 거기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서 뭐 블로그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마다 고정적으로 하는 급여 그런 거 하고 이제 강의 나가고 그냥 다른 노무사들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노무사님 용산구청에서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지금 한지는 지금 1년 하고 한 3달 정도 됐는데 지금 처음에 갔을 때는 사실 제가 용산구청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열릴 때 처음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거의 일이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엔 위촉 노무사로 들어갔지만 상담 건수도 많이 없었고 뭐 가면은 일주일에 10,000건 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광고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상담 많이 하고 5월 정도부터 할 거는 지하철 가서 이제 숙대 입구에서 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제 노동 책자를 만들고 있어서 시민들한테 좀 배포해 드릴 그것도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노무사가 노 아니면 사 양쪽에 한 군데에서만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노무사가 노사정 3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주변에도 이런 경우들 좀 있지 않나요? 노무사 주변에? 많죠. 뭐 제 주변 지인 노무사님들도 저랑 같이 용산구청에서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거를 아마 개업 노무사들은 사실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하고 뭐 이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연차가 좀 쌓이면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노무사님들은 뭐 워낙 이제 본인 사무실에서 본인 법인에서 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개업 노무사들한테는 굉장히 괜찮다. 구청 하다 보면 이제 공무원분들 많이 알게 되고 친목도 하고 뭐 그럼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에서 하는 것들이 금액적으로 크고 이런 경우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개업을 한 최초 입장에서는 좀 뭐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것들도 사실이고 많죠. 그렇죠. 네, 많죠. 네, 그리고 개업을 하고 나서 영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막막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걸 좀 속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좀 저는 이제 급여를 따로 하진 않는데 노무사님 이제 급여 아웃소싱을 하시잖아요. 대략적으로 급여 아웃소싱을 하시면 언제가 좀 바쁜가요, 시기적으로? 보통 월초 사업장한테 요청하면은 한 25일 정도에 혹시 이거 지금 급여 마무리 되시면은 뭐 자료 달라 그러면은 제가 그거 받아보고 한 25일, 27일부터 이제 급여가 10일에 나가니까 또 세부 신고도 10일에 하잖아요. 월초에 제일 바쁘죠. 뭐 예전에는 25일에도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아예 사업주분들 얘기해서 다 월초로 몰았어요. 제가 좀 특이한 경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이 아웃소싱을 하시잖아요. 아웃소싱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장점은 일단 고정비. 고정비가 어쨌든 노무사 개업 초반에는 굉장히 좀 뭐 굶주린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고정비가 나오니까 그게 또 사실 그렇게 복잡한 일은 아니에요. 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우리가 뭐 중대재해처벌법을 자문한다거나 뭐 이견서를 좀 법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거만큼 이제 좀 엄청 많은 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근데 단점은 사업주분들이 아무래도 굉장히 뭐 소상공인분도 많이 계시고 잘 모르시거든요, 원장님들은. 그러면 그 40명의 그 컴플레인이나 어떤 요청사항을 원장님이 받아서 그걸 저한테 하다 보니까 제 느낌상으로 진짜 한 20명의 그걸 받는 느낌이에요. 노무사님이 그 외에 주로 그럼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사건이 최단금이었거든요. 첫 사건이 최단금이었고 최단금 사건 뭐 지금 대지급금 얘기하는 그 대지급금 사건을 꽤 많이 했었고 뭐 거기서 연계되는 이제 임금체불 사건들, 부당해고, 뭐 부당 징계 뭐 이런 사건들을 뭐 그것도 꾸준히 들어오면 좋은데 사실 뭐 사건이란 거는 제 뭐 영업력과 뭐 크게 관계없이 원하시는 분들이 찾아오고 이래야지 되는 거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고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서 요즘에는 노무사들이나 뭐 경영하시는 분들이 뭐 경영 지도자 이런 분들이 듣는 교육들 그런 거 들으면서 조금 제 전문성을 더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굉장히 빨리 하셨잖아요. 맨땅에 헤딩하는 정신으로 이제 수습이 끝나고 진짜 바로 힘들었어요. 나오신 네. 그런 상황인데 처음에 개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어떤 법인이든 간에 일이 많은 법인도 있을 거고 일이 적은 법인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더 욕심이 났어요. 일을 뭔가 9to6 일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하더라도 빨리 내가 일을 배워서 잘 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거라기보다 저는 거의 3년 가까이 법인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도 나올 때 사실 꽤 불안하고 맞아요. 그렇다고 5년, 10년을 더 하고 나온다고 해서 전혀 안 불안할 것이냐라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개업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노무사님 좀 그 맨땅에 헤딩하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하나 정도 들려줄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제가 고생했다라고 하기에는 워낙 많은 분들이 힘들게 잘 하시고 또 선배님들은 더 힘들게 하셨다고 저 들었으니까 그래도 제가 조금 용기 내서 했던 거는 공덕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공덕에 있는 세무사님들한테 좀 찾아가서 뭐 명함도 드리고 여기 새로 개업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마포 세무서 주변까지 가서 개업 첫 달에 한 달 동안 계속 다녔으니까 한 100장은 돌리지 않았을까요? 100장보다 훨씬 더 돌리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업을 그럼 빨리 해서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 정도 꼽아주신다면? 돈 많이 못 벌어도 된다. 왜냐면은 뭐 지금 노무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고정비가 좀 더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직 취업을 못했거나 이직 상태에 있거나 뭐 아니면 이제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라던가 그러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마음도 있었어요. 업무를 배우는 거를 떠나서 사업적으로 잘 안 되면은 주말에 카페 가서 일하면 되지 않나? 그러면은 나 먹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부가가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가 수험 볼 때만 해도 그냥 노무사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그냥 사건 위주로 해야지, 아웃소싱 위주로 해야지, 뭐 컨설팅 위주로 해야지 이 정도인데 사실 들어와 보면 훨씬 더 세부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맞죠. 저희가 근데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를 좀 하긴 힘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맞죠. 근데 그런 부분 노무사님은 뭐 어떤 쪽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동료 노무사님들이랑 선배 노무사님들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본 게 괜찮다, 뭐 노무사 시장 괜찮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 다 똑같이 걱정하는 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어떻게 노무사가 더 본인의 사업이나 업무를 특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뭐 산업안전 지도사도 쳐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노무사들도 그 안전에 대해서 역량이 뛰어나신 분도 많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안전 쪽으로 가면은 다른 안전 지도사분들이나 워낙 이제 건설업이나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직 나이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라서 내가 한 5년, 10년 정도 잡고 이제 특화시킬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컨설팅. 컨설팅이라서 뭐 특히 HR 쪽으로 그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그런 재밌는 게 많거든요. 뭐 사람 관리가 사실 노무사가 사람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 관리하는 느낌은 못 봤거든요, 사실 노무사 일을 하면서. 그렇죠. 사실 좀 그냥 숫자와 싸우고 약간 그런 거다 보니까 HR 컨설팅을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 진짜 노무사들의 수입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저는 사실 이제 1년 차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물론 당연히 어떤 노무사도 뭐 무슨 이득이 있다고 자기 수입을 제대로 다 까놓고 공개하진 않겠습니다만 거꾸로 말해서 제가 뭐 예를 들어 월 2천 번다고 하면 믿으실 건가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대중도 없고 그런 것들은 좀 알겠지만 노무사님은 괜찮으세요? 제가 카페 알바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뭐 그래도 제가 노무사 일로만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굳이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법인에 있어도 뭐 어느 정도의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채용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는 첫 달에는 상담을 한번 해서 상담비 그 정도만 받았고 그 이후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노무사 일을 내가 1년 동안 수입이 없으면은 기업을 가든 다시 법인으로 가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둘째 달, 셋째 달부터 이제 제가 사건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자문사도 어떻게 생기다 보니까 조금 희망이 생겼고 이 정도면은 내가 조금 더 여기 승부를 걸어봐도 되겠다. 노무사로서 내가 뭐 역량 발전 물론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승부를 걸어봐도 되겠다 생각해서 늘고 있죠.
계속. 노무사님 또 차도 계약하셨었어요. 아 그렇죠. 네, 뭐 그거에 대해서. 그 단순 수입이라는 부분이 사실 노무사들이 편차가 되게 크잖아요. 크죠. 그렇죠. 네. 뭐 어떤 달은 진짜 오야 많이 들어온다 하는데 어떤 달은 진짜 손가락 빨면서 야 이거 내 인건비도 안 나오겠다 이런 달들도 생기는데 노무사님 좀 평소에 저축 같은 거 좀 하세요? 저축 비율을 60%를 맞추려고 하거든요. 엄청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건가요? 많이 하는 거죠. 저는 뭐 없는데. 그래요? 전 저축 비율을 60% 맞추려고 해서 근데 우리 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 저축 비율을 맞추려고 하면은 내 수입을 늘려야겠다. 자, 어그로용 질문 하나 있습니다. 노무사님 저기 월 수입 1000 넘은 적 있다. Yes or no? 있다. 있다. 여러분 이게 월 수입 1000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둘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커뮤니티나 저희도 수험생 때 마찬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그 약간 성공한 전문직의 약간 그런 표상 그렇죠. 같은 상징이죠. 그렇죠. 상징이죠. 저는 월 수입 1000 아직 넘어온 적 없어요. 1000까지는 아직 못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요? 이 사실 들어와서 보면 참 부질없는 진짜 의미 없어요. 되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금전적으로 수익이 나야지 하는 거긴 한데 전연차 때는 사실 수입과 상관없이 우리 나중에 뭔가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내가 법인에서 월급을 이렇게 연봉제로 받아가시는 분들이나 또 기업을 막 가시는 분들은 목표로 월천이라는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잡는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면 기분 좋죠? 아 너무 좋죠. 그럴 때 너무 좋죠. 근데 어쨌든 그만큼의 제가 가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무사는 이게 오토가 좀 힘들거든요. 세무사나 다른 일반 흔히 말하는 자동화가 좀 되어 있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가치가 있는 걸 하려면 사람 얼굴을 마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노무사님이 처음 버신 달은 저희 수입이 많은 달은 그만큼 갈려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거꾸로 말하면 갈아 넣어놓으면 수입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덜 일하고도 부가가치가 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29기니까 사실 다른 세무사 이런 법무사 이런 직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신생이다 보니 짧죠. 시장의 규모도 당연히 작은 것이고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늘어나는 속도도 어느 정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도 직업에 대한 일종의 홍보적인 개념도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노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시니까 되게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지금 이거 되고 나서도 그렇고 만족도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구다리로는 이랬을 때 개업하기 진짜 잘했다. 개업한 노무사의 진짜 최고 장점은 이거다라고 하나 굳이 꼽아주시면. 일을 많이 할 때는 정말 자유가 제약되고 뭔가 억압되거든요. 진짜 주 70시간씩 해요. 주 70시간씩 하는데 그래도 제가 일이 많으면은 더 할 수 있고 또 일이 적으면은 일을 덜 할 수 있으니까 오후에 출근할 때도 꽤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자유롭고 법인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사무실에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무실에만 있으면은 굉장히 답답해요. 이 직장인들의 그런 애환이 점심시간이 짧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 외근이 많다 보니까 차 타고 예를 들면 남양주를 간다. 아무튼 경기도권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가면서 이제 좀 환기도 시키고 그게 되게 저한테는 일의 능률을 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노무사님 외근 비율 얼마나 되세요? 주에? 외근 비율이 거의 한 60%? 70%? 환기라는 면에서 좋기도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역마살 걸린 것처럼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으실까요? 제가 요즘에는 사무실로 오셔라. 사무실로 오시면은 제가 커피 한 잔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간혹 이제 자문 사업장의 사업주분들이 자기 사업장으로 오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저기 예전에 세무사는 자기 사업장에 이렇게 자주 왔는데 이번 노무사님은 자주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좋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오전에 서울 강남에서 일정이 있다. 그럼 강남 갔다가 그러면 이제 그 사업주는 용인에 계시거든요. 그럼 용인까지 갔다가 또 집이 부천이니까 또 부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이 다 가요.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역마라든 아무튼 그게 좀 힘듭니다. 말씀 한번 해보신 소감이나 앞으로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어요. 저희야 이제 매일 노무사 일로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얘기가 자연스럽거든요. 자연스러운데 남들이 듣기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우리끼리는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 분들하고 재밌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노무사 일도 일이지만 그냥 재밌는 일상 얘기나 또 노무사들이 겪는 고충들 그런 거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겠습니다, 노무사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감노무사 박하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